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법무장관이 러시아 대선 개입 특별검사 보고서 상원 청문회에서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드림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법무장관이 다수당인 하원 청문회 출석은 거부하자 민주당은 그를 겁장이 범법자로 부릅니다. 법무장관의 특별검사 수사 보고서에 대해 특별검사 자신이 무척 화가 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팍스TV 진행자끼리 팍스TV에서 싸울 정도로 논란입니다. 미국인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를 추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이슈에 대한 지지도는 56%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대표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일본 선거가 끝난 뒤로 미루도록 조치했다고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인사 조치나 김정은 위원장 수행당 변화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기꺼이 핵협상을 할 뜻이 없는 쪽으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1번째 대선 후보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전립선 암 수술을 한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주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미국은 질 수 없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몰아내기 국제정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고 다시 미국이 군사 옵션 말을 꺼냅니다. 청각장애 남성이 청각장애 강아지와 수화로 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지금 연방 법무장관에 대해서 범법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연방 상원에서 증언한 것 가운데 거짓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 드셨습니까? 저는 아침 꼭 먹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데요. 아침 안 먹으면은 9시에 방송할 때 힘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는데 미국 사람들 요즘은 뭐 아침이 좀 다양해지긴 했어요. 오트밀 먹는 사람. 그런데 예전에는 한국 사람들 뭐 설렁탕 먹듯이 도넛 많이 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진 않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이요. 오늘 연방 하원 의원 한 명이 연방 그 하원 청문회장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위에 그 치킨까지 올려서 가지고 딱 그 출석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어제 연방 상원에서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특별검사가 본인에게 편지를 써서 왜 나의 그 보고서를 왜곡해서 국민들을 혼돈시키게 만들었는가, 그 400 몇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뭐 왜곡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제 제가 표현해드린 뭐 3가지 단어가 있었잖아요. 뭐였었죠? 뭐 내추럴 하나가 기억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편지에 대해서도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던데 하면서 언론이 너무 왜곡한다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했고 청문회에서 민주당보다는 이제 그 다수당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친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가 이 빌바 연방 법무장관을 많이 도와서 이 린지 그레이엄이 얘기할 때는 웃기도 하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도 어제 러시아와 내통은 없다, no collusion 뭐 이런 단어를 여러 차례 썼는데요. 어쨌든 상원은 다수당이고 그 다수당 청문회에는 출석을 해서 땀을 흘렸었던, 그리고 이 사람이 표정이 아주 그 무뚝뚝하고 연방 법무장관이 사근사근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그대로 그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그 법무장관이나 특별검사를 잘 아는 사람이 특별검사는 보이스카우트 스타일이고 법무장관은 뭐 스트리트 파이터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것은 이제 개성의 차이고요.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의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어제 그 법무장관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보통 겁쟁이 할 때 치킨 얘기하잖아요. 치킨 게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원 청문회장에 치킨이 오늘 등장을 했었고 상원에서는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이 아예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안 불러도 돼. 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상원에서도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존 케네디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캘리포니아주가 지역구이고 미국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혹시 한인 여러분께서 이 이슈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좀 들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이 확 쏠리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 여러분께서 설령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보도가 될 뉴스이기도 합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검찰총장을 했고 그리고 검사 출신이니까 너무 사법 법사위원회에서 뭐 청문회를 잘하죠.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법사위원회에 지금 민주당에서 3명이나 예비선거에 나가겠다 출마를 선언한 그 법사위원들이 다 있었는데 나머지 2사람은 별로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카멜라 해리스가 연방 법무장관에게 한 8분 정도 되는 그런 자신의 시간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특별검사의 러시아 수사 보고서의 큰 틀은 2가지잖아요. 하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캠페인이 러시아와 알면서 이기려고 내통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고 2번째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정황을 덮기 위해서 대통령이 누구를 해고하고 뭐 이러는 등의 사법 방해를 했느냐. 이 2가지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특별검사는 내 말이 그게 아니다. 내 수사 결과가 그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카멜라 해리스가 사법 방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처음에요. 대통령이나 카멜라 해리스의 얘기예요. 백악관으로부터 누구를 조사하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뭐 10초도 안 걸리는 그런 질문인데 그 똑똑하고 현명하고 법에 명석한 그 빌바 연방 법무장관이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다시 말해주죠. 하고 또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이 빌바가 결국은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했는가 당신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사실은 어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 Attorney General Barr, has the President or anyone at the White House ever asked or suggested that you open an investigation of anyone? I wouldn't. Yes or no? Could you repeat that question? I will repeat it. Yeah. Has the President or anyone at the White House ever asked or suggested that you open an investigation of anyone? Yes or no, please, sir? The President or anybody else? Seems you would remember something like that and be able to tell us. yes Yeah, but or I'm no라고 trying to 얘기를 해달라고 grapple with the 하죠. word suggest. I mean, there have been discussions of 뭐 ask를 matters out 했던가 there suggest를 했던가 누구를 조사하라고 they've not asked me to 대통령이나 do an 백악관에서 investigation, but Perhaps they've suggested, I don't know. I wouldn't say suggest. hinted, I don't know. inferred. You don't know. Okay. You don't know 하고 끝났습니다. 결국은 뭐 ask도 아니고 suggest도 아니고 힌트도 아니고 I don't know 라고 얘기를 하죠.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돼서 지금 기간이 2년, 3년이 된 것도 아니고 1월 달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리고 이게 가장 핫한 이슈인데 백악관이나 대통령이 뭐 이와 러시아와 관련해서 누구를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거나 제안을 했거나 힌트를 줬다던가 알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법무장관이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제의 가장
가장 그 하이라이트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법무장관이 사법방해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특별검사가 결론 내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조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도 비난을 했고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특별검사의 편지는 그렇게 나를 뭐 불만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편지를 받고 바로 다음날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특별검사에게 전화해서 말로 하자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협조를 다했다는 것을 굉장히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특별검사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뷰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오늘 하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이유는 청문회의 포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방 법무장관이 밝힌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1시간을 추가로 법사위원회에 스텝 변호사들이 있지 않겠어요? 오히려 실무진들이 더 내용을 잘 아니까 그 실무진들이 연방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을 하원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그런 포맷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례 없는 포맷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하지는 않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실무 변호팀들이 더 잘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또 그 점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뭔 소리 하는 거냐, 지금. 하원에서 실제로 그 하원의 그 지금 그 위원장, 법사위원장 자신도 제럴드 네들러 자신도 당신도 변호사인데 뭘 딴 사람이 또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국 정치인들은 상원이건 하원이건 변호사 출신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안 나간다 해서 겁쟁이다, 치킨바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좀 전에 카멜라 해리스가 질문을 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원의 이제 캘리포니아가 역시 지역구인 테드 리우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카멜라 해리스 너무 잘했어. 내 이 시간에 카멜라 해리스를 초대를 해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양보를 하고 싶을 그럴 정도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하원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연방 법무장관이 의회를 모독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앞서 잠시 들어보신 것처럼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는 그가 여러 가지 어제 상원에서 증언한 것 가운데 거짓말이 많기 때문에 범법자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의원은 사임해야지 된다. 당신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로 고용됐는가, 연방 법무장관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굉장히 좋아하죠. fantastic job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제 그 청문회를 쭉 지켜봤었고요. 그리고 하원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의회 의원들이 이 특별검사가 이 30년 이상 친구인 그런 이 빌바에게 보낸 편지 자체도 왜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편지는 뭐 한 페이지 조금 넘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편지 그 표면상으로만 보면은 분명히 이 그 특별검사가 이 윌리엄 바 이 연방 법무장관이 미리 여러 가지 요약본 발표하기 전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또 뭔가 가려진 총 448페이지인가요? 그 리포트를 보고할 때도 또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거든요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업셋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후자 기자회견하기 전에 보낸 편지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분위기는 그렇고요. 대통령은 드디어 이제 나의 사람을 내 법무장관으로 갖게 됐어. 제프 세션스와는 영 달라라고 얘기한 어제 상원에서도 전혀 본인의 그 같은 결론에 대해서 뭐 사과한다던가 나는 지금도 입장 변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간에 이제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이 로버트 멀러의 로버트 멀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또 편지 보내고 그런 것에 대해서 bit snitty라고 얘기를 하는데, snitty 좀 뭔가가 좀 뭐 분명치 않고 좀 이상하고 좀 그래. 편지가 좀 그래 하면서 아마도 특별검사 자신이 아니라 특별검사의 스텝이 썼을지도 모르겠어. probably라는 단어는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본인도 이 특별검사가 보낸 편지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쓰지 않고 그 편지를 특별검사에 스텝이 썼다는 얘기예요. Written by the special counsel. 스텝이 썼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나는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도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그런 행위 또 특히 민주당의 한 명 그 리차드 블루멘털 상원 의원에게는 마구 공격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한 모든 모습이 아주 훌륭했고 엑셀런트 잡이었고 그 터프함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하나는 기억이 돼요. 왜냐하면 특별검사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팍스의 그 아주 그 제정신인 그런 그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이 특별검사가 화난 것 같아. 그 오랜 친구이긴 하지만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일반인과 다른 정치인들이 모르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그 행위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페이버를 주는 행위라는 것은 인정을 하실 텐데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448페이지를 조금 그 가릴 부분을 가리고 내놓은 그 보고서에서 가릴 부분을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 정도로 많이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 가려진 부분이 예상보다 적다고 하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모르는 뭔가를 법무장관이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고요.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팍스 뉴스의 로라 잉그레엄과 어제 크리스 월러스가 싸운 거예요. 이거는 먼저 앞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형태의 말을 크리스 월러스가 했습니다. 브렛 베이어 그 쇼에 나와서 특별검사가 대단히 화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검사는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의 수사 결과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인용도 하지 않았고 충분히 국민이나 여러 그 공개적으로 좀 전달을 제대로 못했다 해서 불만을 했다는 것을 이 크리스 월러스가 그 편지를 보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로라 잉그레임이 그 다음에 그 샌드라라는 여성이 진행하는 쇼에 본인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크리스 월러스 뭔 말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언론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크리스 월러스가 그 윌리엄 바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 식으로 로라 잉그레임이 be roundly ridiculed is preposterous. And so for this frothy frenzy on the other cables last night and in the pages of the Amazon Post, I say this. Focus on the two lines that make this such a relatively.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지금 로라 잉그레엄이 이제 화가 나서 크리스 월러스가 코멘트한 거 보고서는 같은 케이블 팍스의 진행자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크리스 월러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점잖고 팩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크리스 월러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 이제 다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그 크리스 월러스의 표현에 따르면 some opinion people. 로라 잉그레엄은 크리스 월러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월러스는 some opinion people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로라 잉그레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some opinion people은 본인의 정치 아젠다에 따라서 뭔가를 그 푸시해서 나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편지의 팩트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법무장관의 여러 가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업셋됐다는 화났다는 거잖아요. Very upset했다는 그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don't think that this March 27th letter is a big deal, and some opinion people who appear on this network This who may be network이라고 pushing 하죠. a political agenda. But, we have to deal in facts. And the fact is that this letter from the special counsel, and it was one of at least 3 contacts with the Attorney General between March 25th and March 27th, was a clear indication that the Attorney General was upset, very upset,
with the letter that had been sent out by the attorney. 네, 어쨌든 지금 특별검사 보고서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페이퍼백 아주 그 심플하게 나왔어요. 이 그냥 누드 색깔이요. 연한 그 크림 색깔의 페이퍼에 빨간색으로 그렇게 써 있거든요. 로버트 멀러, The Mueller Report라고 써 있는데 이게 지금 뭐 베스트셀러니까 사람들이 나름대로 읽어볼 테고 앞으로도 오늘은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윌리엄 바, 빌 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로서 완전히 좌충우돌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루돌프 줄리아니 버전이긴 한데 이 빌바가 조금 더 감정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루디 줄리아니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가장 강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핏불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검사가 나와서 얘기할 때 그때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이 찻잔 속에 폭풍이 될지 적어도 혀의 한 부분은 되게 할지 입안 전체가 돼서 병원에 가야지 될 일이 생길지는 특별검사의 의회 등장 그때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그 하나 내용은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과 다음 섹션에서는 일본과 베네수엘라를 말씀을 드릴 텐데 좀 전에 팍스의 크리스 월러스 그 주말 앵커면서 뭐 뉴스 해설을 하는 크리스 월러스가 얘기한 것이 some opinion leader는 자신의 정치 아젠다에 따라서 뭔가를 푸시하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본이나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도 미국 뉴스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아젠다에 따라서 어떤 이슈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해석을 하거든요. 오늘의 미국에서는 정말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가 정말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떨쳐내고 크리스 월러스가 얘기하는 팩트의 기반을 맞춰서 방송을 진행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4월 달에 이 사람이 나도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가겠다 하고 결심을 하려고 하다가 미뤘어요. 미뤄서 한 건데 민주당이 이건 뭐 룸이 다 찼을 것 같은데요. 이제 21번째 대통령 그 예비선거 후보로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콜로라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의 마이클 베넷 연방 상원 의원입니다. 2009년부터 상원 의원 했으니까요. 몇 번 했죠. 그리고 4월 달에 그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선에 나가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 결심을 조금 하다가 수술이 완전하게 끝났다고 하고 또 의사가 뭐 추가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해서 전립선 암 수술을 받고 회복한 뒤에 오늘 이제 아침에 그 CBS This Morning에 나와서 내가 그 예비선거 후보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립선 암 그 수술을 하고 진단을 받고 그런 것이 더 그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지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민주당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지만 헬스케어니까요. 대통령은 지금 이 헬스케어를 완전히 무효로 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이 무효로 해달라고 이런 것을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헬스케어와 또 민주당의 공통적인 이슈입니다. 이 사람도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일 앞서 내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민, 세 번째가 헬스케어, 네 번째가 국가 안보.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물론 뭐 암도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고 하긴 하지만 전립선 암을 진단받고 수술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는 회복한 지. 그런데도 이런 큰 인생에서 가장 큰 일에 대한 결심을 하고 앞으로 나간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제가
오늘의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전해드릴 때는 주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한국 사람이 커멘트한 것보다는 미국이나 어쨌든 그 한국 바깥에 있는 한국 문제 관련자 내지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 예외입니다. 예외인 게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 블룸버그 뉴스의 이번 그 기자도 이유경 기자 지난번에 뭐 김정은 위원장에 모였었죠. 그 수석 대변인 그 나경원 그 대표가 그 했었던 그런 말을 그 기사를 쓴 기자. 그리고 제목은 이 기자가 달았는지 누가 달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막 청와대에서도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사과하고 했었잖아요. 그 이제 이유경 기자가 한국에서 한국의 뭐 여러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해운 의원 등의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북한에서 요즘 인사 이동도 많고 또 러시아를 방문을 했는데 왜 김여정은 안 왔는가 이런 것을 한국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블룸버그 소속의 기자가 한국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서 내놓는 결론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정도에서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매체를 위해서 일하는 기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예외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한 것은 없어요. 다만 그 한 가지의 그 커멘트 정도, 그 해석 정도,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하노이 회담 이전에 비해서 미국의 그 경제 제재 그것을 조금 그 느슨하게 아니면 없애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그 윌링리스 같은 것이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이제 그 표시한다 이 정도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다 아시는 그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김영철이 백악관에 오고 미국 2번 왔던 거 하잖아요. 하노이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 다 준비한 사람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빠르고 신랄하고요. 스파이 마스터였으니까 중요한 특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김영철이 지금 뭐 러시아도 안 갔고 또 약간 그 신변에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강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같은 직책을 놓고도 강등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보이지가 않고 전보다 덜 중요해진 것은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클리어한 앤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리용호 그 외무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잊었어요. 정확한 그 표현은 노망난 늙은이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그 표현한 사람인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워낙에 오랜 동안 일을 했고 또 영어도 잘하고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같이 갔잖아요. 최선희와 그 리용호가 같이 갔는데 리용호의 그 외무부의 영향력이 커진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사실은 리용호 외무상의 경우는 오랜 동안 이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외무장관격인 외무상도 2016년부터 그 자리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 그 김영철이 딱 앞섰었을 때 뒤에 가려져 있다가 다시 원래의 위치에 나왔다.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제 최선희인데 제1외교부상이 됐죠. 원래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통역으로 시작을 해서 영어 아주 잘하고요. 아주 그냥 담백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고요. 육자회담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빛을 발했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물론 뭐 이 아버지도 당에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고 하긴 하지만 최선희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번에 푸틴과 만날 때도 같은 테이블에 있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리용호가 몇 마디 하고 기자들과 직접 얘기한 것은 또 최선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자 브리핑을 러시아에서 이 최선희가 담당했다는 것. 이 기자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수프림 리더의 개인적인 시각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청와대의 세라 허커비 대변인과 마찬가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여정에 대해서도 뭐
퍼스널 어시스턴트이기도 하고 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번에 뭐 나오지도 않았고 이제 러시아 순방에도 그렇고 미디어에도 4월달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그 김여정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김여정이 등장하고 있지 않는 것도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진보 진영에서는 뭐 아무런 뭐 그 이상이 없다. 김영철이나 김여정이나 그러는데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없다 하는 블룸버그에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찌 알겠어요. 물론 정보로 알겠죠. 국회의원이 이제 국정원으로부터 받는 정보라든가 여러 북한 문제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정보로 알 수는 짐작은 할 수 있겠으나 그들이 현장에 있지 않고 현장에서도 이들의 이너서클이 아닌 이상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북한에서 지금 뭐 핵실험을 하네 안 하네 하는 위성사진 분석보다도 훨씬 코끼리 뒷다리 만지기겠죠. 분명한 것은 아직은 조금 더 강등된 것인가 뭐 약간의 포지션의 변화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을 확신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학철 하노이 회담 때 이제 착출이 돼서 준비를 했고 그 스페인 대사를 했었고 이제 자유조선이 바로 김학철이 있던 그 대사관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김학철에 대한 정보도 캐고 또 컴퓨터 뭐 여러 자료를 훔쳐서 미국에 갖다 바치면 뭐 합니까? 또 미국에 의해서 체포되고 자유조선을 이끄는 그 에드리안 홍창 씨는 지금 피신 중이라고 하고 미국이 뭐 알고 그의 은신처를 아는지 모르는지는 아무도 그것도 모를 일이고요. 어쨌든 이 김학철도 사실은 그 스티븐 비건 특별대사와 그 같이 일을 하는 그 카운트파트잖아요. 그런데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학철에 대한 언급도 북한에서 전혀 없고 다시 또 이제 뒤로 조금 가려져서 일부에서는 뭐 숙청된 것 아니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숙청되면 억울하긴 해요. 그런데 정치에서 숙청이라는 것이 꼭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지도자가 하면 하는 건데 아무튼 보이지 않고 김학철의 경우에는 숙청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분명한 것은 김정은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도가 더 전보다 많이 그 떨어져서 기꺼이 핵을 포기한다고 결심을 하더라도 그 수순이나 절차가 전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외무부에서 이제 리용호가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으니까 리용호가 건네줘서 조셉 윤 당시에 스티브 비건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그런 그 조셉 윤 특별 대표가 사인을 한 오로 원비어 우리가 1년 동안 치료도 하고 있으니까 치료비 $200만 주시오 하는 그 청구서를 리용호가 줬고 조셉 윤이 사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청구서도 이제 그 리용호가 내놔라 할 수도 있고 또 북한에서 사실은 위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뭐 예를 들어 지금 아직까지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존엄인 트럼프 대통령을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때 조셉 윤이 사인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그 인질이나 마찬가지인 오로 원비어를 미국에 데려가는 조건으로 돈 주고 데려간다고 했었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텐데 어쩌면 북한 문제보다 베네수엘라 문제가 더 급박하게 트럼프 대통령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위기도 요즘으로서는 조금 느껴지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분 정도 제가 늦게 들어왔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트위터를 보다가 그렇게 됐는데요. 11분 전에 2개나 트윗을 했네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티브 모어 아주 훌륭한 그 프로 성장 이코노미스트 뭐 팍스에 자주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truly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되려는 그 과정에서 withdraw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세금 감면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었고 트럼프 대통령 뭐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그 자문을 해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한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윗을 이렇게는 했는데 그 뒤에 그 11분
전에 트윗한 게 두 가지가 연관돼서 그렇군요. 세금 감면에 대해서도 정말로 열심히 싸웠고 규제를 없애는 그런 것, 모든 미국인들을 위해서 번영되게 하기 위해서 규제 없애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제가 지금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면은 스티브 모어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 위드로우 하지 않겠다.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백악관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에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마치 스티브 모어가 스스로 위드로우 한 것처럼 이렇게 트윗으로 알렸습니다. 이것도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뭐. 네. 그래서 스티브 모어도 또 갓파더 피자의 CEO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했었던 두 사람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시키려고 했었던 것 둘 다 없던 일이 됐습니다. 두 케이스 전부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게 CNN의 여론조사 결과거든요. 근데 오늘 현재 S&P 500 13포인트 내려가고 있고 뭐 주식시장은 큰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56%가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1월 달 말보다는 8포인트가 올라갔고 3월 중순보다는 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41%만이 대통령이 경제 핸들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15%포인트 더 많은 겁니다. 38%의 미국 사람들은 헬스케어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했고 42%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전반적으로 호감도, 불호감도에 대해서는 불호감이 호감보다 많네요. 9%포인트 많아서 54%, 호감이야가 45%인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걱정 안 하죠. 오히려 불만이죠. 왜 이런 좋은 뉴스를 많이 안 해주느냐고. 10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CNN이 조사를 한 결과고요. 오차 범위는 3.8%포인트입니다. 요즘 CNN의 여론조사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바쁜데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생일 축하 파티에 참석하고 다음날 골프 치고 했잖아요. 결국 얻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보도하기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무역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일본과도 꽉 지금 잡아놓지 않으면 대선에서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이제 특별 대사뿐만이 아니라 무역 대표뿐만이 아니라 재무장관도 실무자들과 일본에 함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빨리 해야지 됩니다. 일본 자동차에 관세 붙여서 한 대당 뭐 한 2,000달러 정도 값 비싸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지만 됩니다. 각하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한 180일 정도 미루는 것 같아요, 현재. 그러면 일본이 여름에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끝난 뒤에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거 소고기도 수입하고 뭐도 하고 이러라고 하는데 자동차와 농산물이에요. 일본의 농부들은 조금이라도 미국의 일본의 농부가 다치는 그런 일을 해주는 형태로 무역 협상을 하면은 아베의 지지도가 확 내려가서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거 생각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각하의 이 경제 정책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아베가 숨을 쉴 수 있을 그럴 정도로 해준 것 같다 하는 게 지금 시사주간지 타임의 보도입니다. 또 5월 말에 일본 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튼 아베 신조는 이번에 와서 왕이 바뀌고 그런 일을 준비하기만도 너무 빠듯한 시간에 와서 뭔가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확실하게 더 또렷해진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네요.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미국이 지지하는 35살의 자칭 대통령 과이도가 이번에 실패했다. 반정부 시위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많이 이탈하지 않아서 그것을 시인을 했고, 사람이 하는 일과 자연이 하는 일이 이 경우에는 서로가 원투가 다 맞아 떨어져서 과이도가 실패하고 마두로가 다시 이제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미국 대통령이 뒤에서 다 과이도를 조정을 해서 쿠데타를 시도하려다가 실패했다. 이게 뭔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개입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은 아직도 괜찮다. 뭐 여러 중요한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곧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시위하지 못했고, 그리고 군대들도 확실하게 나오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임기 지금 1월 달부터 2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아주 빠르고 시위대를 완전히 시위대에게 뭐 발포를 한다던가 실제 총으로 그렇지는 않았지만 빨리 진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요. 비가 내렸거든요. 비가 내렸으니까 시위대가 조금 덜 나갔을 수밖에 없고, 게다 대고 이제 최루가스 같은 것을 막 쏘니까 이게 뭐 아무리 돌을 던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 대고 이 과이도가 처음에 이제 딱 함께 잠깐 보였었던, 더 과이도보다 훨씬 존중을 받는 레오폴도 로페즈가 가택연금을 했던 사람이 현 대통령이요. 마두로 대통령 측이 풀어주기는 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해버렸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잘 안 된 거예요. 이 마두로가 사람 안 다치고 빨리 시위를 진압을 했고,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군인들이 함부로 이탈하기 힘든 것이요. 그동안 이 정권과 너무 결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칭 대통령 과이도가 다 사면해 줄게, 전에 저지른 죄 하더라도 사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죄가 아닌 겁니다. 뭐 마약에 연루돼 있죠. 뭐 막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순결한가? 미국이 그동안 베네수엘라를 경제적인 압박을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베네수엘라 오일을 수출할 수도 없게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정도로 판을 벌려놨기 때문에 멈출 수도 없고, 다시 또 군사작전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그게 성공하기도 힘들고, 그럴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또 비난을 받을 테고 어렵습니다. 닉 아볼트라는 청각장애인이, 이분이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강아지 에머슨이라는 플로리다 쉘터에 있는 그 강아지를 만나게 돼서, 강아지도 또 청각장애인 거예요. 해서 이분이 우린 동병상련이야 하면서 특별하게 강아지와 수화로 통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sit, lie down, 그리고 지저, bark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예요. 정말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란 말 맞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